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8월 4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1.29% 상승 마감, 코스닥은 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고요. 딱히 걱정할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강하게 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황 멘트는 당분간 딱히 디테일하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제 개인적인 시장에 대한 뷰는 일단은 요번 8월 달까지는 상당히 강하게 좀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9월 15일이 공매도 제한이 풀리는 시점인데, 요걸 이제 연장을 좀 더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이 이전에 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투심이 한 9월 초부터는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 대선과 한이 겹치는 약간 가을쯤 이쯤에는 조정이 한번 오지 않겠느냐. 일단 저는 중기적인 흐름은 요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고요. 그래서 8월 동안은 이 추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 고점은 좀 저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저도 방송 통해서 곧 고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 조금 해놓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정도로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외에는 저는 계속해서 시장은 상방으로 보고 있었고,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이 올라오는 동안 비중을 거의 70%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현금을 30% 이상 갖고 있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풀비중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뭔가 좀 특이점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마찬가지인 거죠. 위로는 뭔가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생각될 때, 아래로는 장대 음봉이 좀 떨어진다거나 요런 모습이 생기기 전까지는 좀 마음 편히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리딩바 매매한 두 종목을 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속이 너무 쓰려서 복귀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상태가 아니네요. BC월드 제약을 저희가 거즘 한 일주일 조금 넘게 갖고 있다가 오늘 반등 때 많은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익절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종가가 좀 잘 형성되면 다시 종가 베팅을 봐보자 라는 마음으로 좀 팔고 나왔었는데 상당히 아쉽네요. 일단 이때 당시에 저희가 매수가 좀 들어갔었고요. 이때 제약바이오주가 날라다닐 때죠, 시장에서. 그래서 저희 리딩반에서는 이미 급등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 고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 중에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때 당시 제가 방송에서도 관심 종목으로 BC월드 제약이랑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 테라젠 이텍스는 이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얘는 말씀드리고 반등이 나왔었고, BC월드 제약은 또 마찬가지로 이때 언급 드리고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는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요걸 이제 요런 관점으로 접근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 어떤 이제 이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얘가 계속해서 추세가 하향으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맞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좀 바닥을 완만하게 다지면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주가 흐름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추세선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봉이 이때 좀 출현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매수가 들어갔는데 살짝 돌파시켜 놓고 한 번 더 밀죠. 근데 얘는 이제 밀려봐야 자연스러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간,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추세를 돌리기 위한 이렇게 이제 훌훌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마음 편히 좀 들고 있었고요. 얘가 뭐 시장이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 여기서 21선 이탈을 이렇게 하는 모습은 나오기가 힘들다고 봤기 때문에 그냥 뭐 놔두면 아마 올라가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고 계속해서 홀딩을 했었고, 그러다가 오늘 시장에서 이제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들이 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얘도 관련주기 때문에 기대를 했고 장중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반등을 참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 천천히 해가면서 좀 더디 오르더라도 이렇게 가는 흐름을 좋아하는데, 뭔가 장중에 확 올랐다가 확 꺼져버리는 모양새가 좀 연출이 되는 과정이었고, 호가창도 좀 많이 좀 불안불안했죠. 그래서 일단 절반은 익절을 해놓고 나머지는 홀딩을 할까 싶었는데, 얘가 반등이 나왔다가 밀리는 속도가 너무 가파른 거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봉으로 보면 얘가 슈팅이 나왔다가 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거는 종가 베팅도 가능한, 충분히 홀딩을 더 해볼 수 있을 만한 캔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오늘 장중에 보시면 얘가 슈팅 이렇게 나왔다가 거의 뭐 음봉을 만들기 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장중에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들이 핫한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냥 잠깐 개인 수급이 들어왔다가 시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꺼져버리는 모양새가 되면 이거는 또 빠져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익절을 해놓고, 만약에 얘가 종가를 이쁘게 오늘 이런 식으로 몸통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종가 베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장중에 보시면 한 2만원까지 밀렸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제가 보고 얘가 오늘 뭐 음봉 만들려나 하고 신경을 좀 덜 썼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얘가 이렇게 고개를 다시 드는 것을 캐치를 좀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걸 제가 봤으면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재매수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캐치를 조금 하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배가 지금 상당히 아픕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BC월드 제약은 익절을 하고 나왔고, 그 다음이 KH바텍이라는 종목이고, 얘는 이제 갤럭시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던 게 이때 샀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 맥점에 잘 좀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때가 아니라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네요. 요 땐가 아무튼 이 정도 가격대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고 뭐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전고점도 좀 돌파하려는 시도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수익권에 있었지만 홀딩 결정을 제가 내렸습니다. 근데 뭐 IT 뭐 반도체 뭐 부품주 할 거 없이 정말 KH 바텍만 빼고는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좀 홀딩을, 어쨌든 얘는 뭐 시장이 뭐 갑자기 폭락만 하지 않으면 꾸준히 그냥 우상향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돈이 확실히 쏠리는 부분들이 이제 섹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좀 답답하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놓고 좀 돈이 들어오는 섹터 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볼까? 아니면 계속해서 홀딩을 할까? 이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제 내일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좀 홀딩 쪽으로 굳혔다가 장막판에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로 들어오는 시장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세다, 이거는 조금 같이 발을 맞춰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매수가 위에서 익절하고 점심값 벌고 다른 쪽으로 좀 일단은 좀 종목을 탄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으로 가라는 탔습니다. 이렇게 저희 리딩반은 매매가 좀 마무리가 됐고요. 두 종목 익절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이제 최근에 상당히 시장을 주도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우리들 제약만 오늘 3연상을 가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는 살짝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죠. 뭐 아무래도 한 2, 3일 정도 시장에서 상당히 시세를 냈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방송에서도 제가 시젠이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면 전체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이제 매매 위주로,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시즌이 고점이 나오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흐름을 잘 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나파무스타트 관련주가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는데, 야, 이게 조금 피해가 많이 예상되어지는 종목이 있죠. 제일약품인데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그 뉴스를 보고 100% 이 종목이 어떤 그 건강한 급등인지 단발성으로 올랐다가 죽어버릴 것인지 이거를 100%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뭐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종목이 있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고 100% 그 뭐 어떤 시세가 얼마나 날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철저히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뉴스 매매를 할 때 막 이렇게 제목만 보고 그냥 약간 좀 추격 매수식으로 막 올라가니까 마음 급해가지고 조급함에 따라 사는 그런 매매는 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 사실 이제 뉴스를 봐도 제일약품이 이제 제일 처음 나왔던 뉴스가, 그러니까 약간 뭐 제목만 이렇게 보면 마치 제일약품이 뭐 관련 치료제에 대한 뭐 뭔가 뭐 임상이랄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일본 제약사에서 개발한 뭐 이제 나포몬스타트 제네릭을 허가받아서 그냥 치료제 등을 뭐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제일약품이 직접적으로 뭐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기사 내용 조금 이제 주가가 막 오르면 제목만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좀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게 사더라도 천천히 사더라도 기사 내용 차분히 읽어보고, 이 기사가 상당히 타당하다, 합리적이고 주가가 오를 만한 힘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졌을 때 차분히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길게 보면 물론 요즘같이 장이 약간 좀 미쳐 있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뭐 곧잘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뭐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테마 타고 그냥 종목이 막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좋은 장이 좀 마무리가 되고, 뭐 혹시 뭐 이제 장이 좀 다시 안 좋아지거나 예전 같은 그런 뭐 평이한 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습관이 너무 들어져 있으면 조금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안 좋은 그 매매 습관으로 자리를 또 잡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오늘 제일약품은 거래를 안 했는데 종근당은 거래를 했어요. 그 이유가,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를 보시면 실제로 국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매매를 충분히 해볼 만한 뭐 타당성이 있다, 명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무거운 주식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저도 좀 매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마취제 신약 레미마졸람이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동정적 사용이 이제 벨기에 의약품청으로부터 허가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일단 좀 급등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야, 이런 모습은 저는 사실 그렇게 뭐 매매를 하려고 했다가도 별로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양새라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상한가 근방에서 흔들어 대면 이런 것들을 보고 뭐 개미털기 아니냐, 뭐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한가 근처에서 이제 뭐 주포가 물량을 오히려 정리하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뭐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어떤 주가의 흐름인지는 사실 뭐 내일 모레 계속해서 돼봐야 하는 부분이지, 단편적으로 지금만 보고서는 알기가 힘들죠. 물론 장중에 호가창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거는 모으는 느낌보다는 좀 터는 느낌이 강하다, 뭐 이런 정도는 되지만, 근데 뭐 이제 장중에 이런 모습을 보고 판단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가냐 마냐 어떤 이런 기로에 있을 때, 사실 가장 보는 두 개는 저는 이제 뉴스랑 어떤 그 차트인데, 단순히 이 차트가 뭐 전고점을 넘어주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넘는 뭐 좋은 상한가 이런 개념보다는 좀 이 급등을 하기 앞선 구간에서 뭔가 좀 이 급등을 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충분히 되어진 종목인가, 그렇지 않은 종목인가에 대한 좀 판별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시 종군당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진 종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산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직전 고점을 넘겨줬죠. 근데 뭐 이제 뭐 하나제약이 흐름이 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이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냥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하나제약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갖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뭔가 앞전에서 뭔가 좀 준비가 확실히 잘 되어진 어떤 그런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종목이 더 잘 만들어졌나라고 판단되었을 때 저는 종군당이 조금 더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거기다가 뉴스도 훨씬 좀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중에 계속 지켜보다가 뭐 제일약품도 패스했고 하나제약도 패스했는데, 종군당만 저는 매매를 좀 했거든요. 뭐 일단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군당이 상한가를 강하게 뭐 이제 풀리지 않고 있지만, 뭐 내일 시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제약은 지금 시외에서 상한가 조금 풀렸지만 또 내일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뭐 내일이 돼봐야 아는 것이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다만 그냥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우리가 한 번씩 겪게 되는 그런 정말 안 좋은 경험들, 갑자기 뭐 폭락을 한다거나 상한가 풀려가지고 뭐 급락을 한다거나 다음날 이렇다 할 반등도 주지 않고 뭐 밀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에 장이 뭔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뭔가 좀 미쳤다라는 표현이 들 만큼 급등과 급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종목 선정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 간단히 좀 코멘트 드릴게요. 신풍제약이랑 뭐 신일제약은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주가가 좀 바닥이 일단은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뭐 급락을 시킨다거나, 물론 뭐 그렇게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서 막 급락을 또 한 번 시킨다거나, 여기서 완전히 이 대시세가 마무리가 된다거나, 요런 쪽보다는 저는 조금 더 흐름 만들어 가다가 반등은 충분히 더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신일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일제약도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지고 좀 더 반등 여력은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노메트리가 최근에 이제 SK의 뭐 매각설 인수설로 계속해서 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SK에서도 그렇고 사측에서도 그렇고 뭐 사실 무근이다 라고 좀 했죠. 근데 오늘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와서 어떤 뉴스가 있나 라고 좀 찾아봤더니, 일단 오늘 급등에 대한 명확한 어떤 뉴스는 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뭐 이제 굳이 SK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건 일단 사실이기 때문에, 재료로서는 충분히 어떤 존재 급등할 만한 타당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노메트리가 아닌 이제 최대 주주인 넥스트아이가 상한가 마감을 시켜놨는데, 넥스트아이가 저는 차트가 상당히 좀 좋아 보였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넥스트아이랑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랑, 오늘 한미사이언스는 또 시간에 상한가를 갔네요. 차트가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이때 보시면 한미사이언스도 이때 어떤 급락이 나오면서 이 공백이라는 게 생겼죠. 사실 이 공간에서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약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49,000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상당히 가볍게 주가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는 65,000원까지는 거의 뭐 다이렉트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매수 타이밍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어요. 음봉 하나만 좀 떨어져라라고 보고 있었는데 매수 타이밍을 전혀 주지를 않아서 상당히 좀 아쉽긴 합니다. 여기서도 딱 5만원 여기 넘어서니까 완전히 가벼워지죠. 여기 이제 매물대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넥스트아이라고 보는 거고요. 얘도 요 정도 구간에서 별로 매물대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요 가격대를 지금 일단은 뚫고 상한가가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얘도 한 요 정도 공간까지는 좀 쉽게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거래량도 좀 잘 터져졌고요. 약간 좀 비슷한 게 예전에 뭐 헬릭 스미스도 요런 차트였다고 좀 보여져요. 얘 같은 경우도 뭐 이때도 이제 물론 재료적으로 반등이 나온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어떤 그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는 구간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가 요 구간을 돌파하니까 주가의 어떤 그 변동성이 상당히 가벼워지면서 급등이 나왔던 거죠. 뭐 헬릭 같은 경우는 이 밑에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조정 구간이 좀 많이 짧았기 때문에 방금 뭐 한미사이언스랑 넥스타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개념 자체는 비슷하다는 거죠. 매물대가 예를 들면은 매물 공백이 이렇게 생긴 구간 안에서 이렇게 이 밑에서 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 공백이 어떤 생긴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밑에서 놀다가 여기를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이 어느 순간에 이제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돌파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매매 관점을 가져봤을 때 상당히 그 수익을 좀 쉽게 잘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가 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튼 치료제 관련주도, 그러니까 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있는 뭐 관련주들은 뭐 계속해서 봐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와중에서 뭐 시노펙스도 저희가 뭐 요 구간에서 짧게 좀 먹고 나왔지만, 혈장도 재료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시노펙스가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일신바이오도 저번주 금요일날 장 후반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 이제 거의 다 회복해 가고 있죠. 이 부분은 뭐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뭔가 좀 일신 자체로서의 나온 급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천히 회복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었고, 녹십자도 계속해서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좀 빅히트 상장 이제 관련해서 뭐 이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하는 바람에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날 좀 이제 급락이 나왔지만, 뭐 이날 제가 방송에서도 뭐 이제 어떤 수급적인 단기 어떤 그 악재이지 뭐 재료적으로는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한 2주 정도 딜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때 가서 재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DPC 비롯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초록뱀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양새였고요.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도 최근에 상당히 좀 흐름 좋고요. 화장품주들도 저 8월 1일이었죠. 토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중국이랑 뭐 경제 대책을 해서 뭐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던 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날짜를 뭐 완전히 딱 픽스한다든지 뭐 요렇게 되는 부분은 좀 없어가지고 장 초반에는 약간 뭐 실망 매물이 조금 있었던 것도 같아요. 어제요. 어제 장 초반에. 근데 오늘 뭐 다시 이치환불이 시세를 쭉쭉 내고 있는 모습이고, 얘도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뭐 언급은 드렸었지만 주가의 위치 자체가 워낙 낮아서 위로 상당히 좀 열려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얘는 쉽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흐름 만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넥슨 GT 비롯해서 게임주들도 상당히 좀 흐름이 괜찮고요. 이제 뭐 또 한 하루 이틀 정도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좀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딘가로 좀 또 순환매가 돌 건데, 이제 그 다음 어떤 섹터 혹은 테마의 순환매가 어디가 될지에 대한 고민 또 해보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